네, 안녕하십니까. 문성희 기자의 왜곡된 북한 역사입니다. 오늘 첫 시간 되겠는데요. 이제부터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북한의 왜곡된 역사들을 잘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왜곡된 보천보 전투, 가인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에 있었나,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문성희 기자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문성희 기자님 전번에 한번 자신에 대한 소개도 했는데 잠깐 또 좀 소개 좀 하시죠. 그리고 기존의 이야기는 좀 두고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제가 좀 저하고 연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보천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제가 뭐 중학교를 다 졸업을 했고 대학을 갔고, 또 이 한국으로 탈출할 때까지 보천보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기자 생활하시고 있잖아요. 기자 생활도 했고, 그리고 더욱이나 제가 보천보 혁명박물관 있죠. 보천보 혁명박물관에서 3년 동안 고위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저도 그때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꽤나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입니다. 보천보 혁명박물관 하면 또 특수한 선동하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잖아요. 거긴 또 토대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토대가 좋아야 되는데 저도 토대가 좋았으니까요. 그래 첫 번째 좀 이제 질문할 거는 첫 번째 질문은 가인 그러면 보천보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사니까 뭐 긍지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인 그 환경, 현실이 가인 보천보 사람은 가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보천보 보천군에 사는 주민들이 보천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딱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너 백두산에 올라가 봤니? 하니까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백두산에 올라가 봤냐? 그렇게 물어보면 양양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양양도에 백두산이 있으니까 너 백두산에 올라가 봤니?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얘는 양양도에 사니까 난 백두산에 올라가 봤겠다. 그런데 난 실제 그 양양도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올라가 본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외지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글쎄 백두산이라는 게 그림으로 볼 때는 뾰족뾰족한데 그렇죠. 실제 올라가 보면 무슨 민비다가. 제가 백산 답사를 가면서 보천에 가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가면 그 경찰관 주재소도 막 그 총탄 이 자리가 있고 포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 위에 이제 이런 김기관총인가요? 그걸 설치한 유리가 있는 거 다 있더라고요. 있어요.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산림 보호소인가 뭔가 그것도 이제 거기도 이제 총을 막 쏜다는 있고 하던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보천에 있는 분들은 좀 긍지 가지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보천보는 그대로 말 그대로 외세에 선전하기 위한 수단뿐이지, 보천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보천군 주민들이 따로 혜택을 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파트 몇 개를 지어놓은 게 그게 불과하지. 그게 보천 우비에 있는 사람들 보통 얼마나 사나요? 인구가 딱 보천보 전투가 있은 시내 거기에만 사는 사람들은 읍에 사는 사람 읍 전체는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보천보 전투가 있는 기본 거기에는 한 800명 정도가 삽니다. 아주 작게 살아요 지금. 그러면 좀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빨치산 인원들, 또 그다음에 일본인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리는 자료가 많은데, 가장 궁금한 게 가인 그러면 보천보 전투에 참가했던 빨치산들 인원이 가인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저도 그게 아주 궁금했는데요. 보천보에 가면은, 이 보천보 혁명박물관에 가면, 이 보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보존실 좀 되겠네요. 사적 보존실, 거기에 가면 사적 보존, 그 다음에 역사 보존,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도 물어봤어요. 보존실장도 있고 해서, 보천보 전투에 실제 몇 명이 참여했냐 하니까, 딱히 정해진 자료는 없는데, 그래서 대개 한
5, 60명이 참가한 것을 알고 있다 해서 네. 그렇게 볼 근거가 있냐 하니까 보천보 전투가 4개 방면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 공격조가 4개였어요. 2개는 차단조고 내분들 줄 알았다. 아니요. 애초 전투를 할 때 조를 편성했어요. 네. 그 조를 편성한 게 어떻게 이 작전 편성이죠. 이 작전 편성을 어떻게 했냐? 2개는 차단조예요. 네. 그래 각각 7명씩 해서 하나는 대진 방면 차단조, 하나는 해상 방면 차단조에서 네. 도로를 차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4명이었고 그다음에 실제 그 시내를 공격한 공격조도 2개예요. 네. 그 2개 공격조라는 게 그 북한은 한 개 소대라고 하는데 한 개 소대의 병력이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인원이에요. 네. 군대 인원이면 그저 북한에서 군대 인원이라면 12명씩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렇게 보면 12명씩으로 넣으면 그래서 한 50명 정도? 예, 그 정도. 아까 그래서 기껏 봐야 한 5, 60명 정도다. 아. 그리고 뭐 전투가 밤새 벌어진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확 기습하고 그 몇 군데 뿔 지르고 그다음에 확 달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네. 미술 작품에 보면 한창 그 보촌 주민들을 이제 쭉 이제 모여놓고 네. 그것도 이제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뭐 하는 뭐 그런 연설을 김일성이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사실인가요? 1970년대 정관철 선생이 그린 그림인데 보천보의 횃불이라고 그 그거. 그림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경찰관 주재소가 불타고 있는데 실제 경찰관 주재소는 나도 구문인 게 그거예요. 소방회관, 면사무소 뭐 이러는데 농사시험장 이런 건 불태우면서 지어는 학교까지 불태웠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보통 학교는 왜 불을 질러요? 그것까지 불태우면서 경찰관 주재소는 불을 안 태웠어요. 그것도 있거니와 그게 경찰관 주재소 앞에 큰 포대가 불타는 게 보이는데 보천보 전투 당시엔 포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천보 전투가 있은 다음에 좀 그 방어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포대를 지은 거지 그때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예. 또 10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있잖아요. 예. 그 대단히 이제 전투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군이 얼마나 죽었는지, 그리고 파티산은 또 얼마나 죽었는지, 또 그런 자료는 좀 있나요? 실제 보천보 혁명박물관의 그 보존 실장하고 물어보니까 보존 실장의 이야기는 사망자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찰 보조원의 딸 2살 배기하고 그다음에 이 경찰 보조원 한 명이 그 도탄된 총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일본군은 죽은 게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군대가 아닌 그래서 민간 이제 사람들 치안을 맡아보는 그런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보천군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군이 다 합쳐서 10명이 못 됐어요. 군도 있었다. 그때 그게 지금이 군이지만 그때는 보천 경찰 일본인이 10명이 못 됐어요. 경찰관 주재소에 3명의 일본인이 있었고 그다음 산림보호구에 1명, 그다음 이 면사무소에 3명 이렇게 있으니까 다 합쳐서 18명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이제 보조부들하고 진짜 저는 어릴 때도 대단히 큰 전투를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결국 한마디로 전투인 게 아니고 완전히 습격을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습격전이네요. 경찰관 주재소에 모두 6명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5명을 알려져 있는데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거든요. 이 6명 중에 일본 경찰은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총을 가지고 있는 게 경찰관 주재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습격한테 불과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빔상 시대니까. 그러면 정말 이자 들은 것처럼 보천보 전투는 결국 그렇게 큰 피해도 없이 진행된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4번째 질문에는 가장 진짜 궁금한 질문이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이제 입시 시험에 나가는 문제를 했잖아요. 보천보 전투는. 그러면 과연 그 보천보 전투에 김일성이가 실제 참가했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어떻게 봅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 보천보에 가면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보천보 전투 목격자라는 분이
보천보에 가면 그게 네. 갈릭가에 제가 있을 때 네. 그 90년대 초에 네. 그 이호준이라고 있었어요. 이호준. 예, 그 이호준의 어머니가 그 보천보전투 목격자다 해서 나이도 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목격자의 대화 이런 걸 할 때는 나서서 뭐 많이 이때 알죠. 김일성이 연설도 하고 어쩌고 뭐 했다 이런 말을만 해요. 그냥 뭐 네. 북한이 선전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죠. 근데 뭐 우리가 술 마시러 가서 정부놈들 물어보거든요. 가서 그 집에서 술 마시면서 아 어머니 어땠나 그때 뭐 김 장군님이 연설하는 거 직접 들었나니까 아 몰라 연설했는지 어쩐지 사실 몰라요. 야 그때 총소리가 막 나고 나도 어렸을 때 총소리가 나고 엄마 아버지가 막 우리 끌어안고 방 안에 진짜 어릴 때, 들어가서 어릴 때. 어렸을 때죠. 그 네. 할머니도 그래 방 안에 들어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고 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 당시 그러면 그 김모순 어머니의 어머니죠. 네. 그때 그 생전 때 그 보천보전투 당시 그 부모님들은 김일성이 연설하는데 안 나갔나. 그러니까 야 총소리가 나는데 술막 부르는데 밖에서 막 술을 붓고 그럼 그 하는데 미술 작품 완전 거짓말이네. 누가 거기에 나간 사람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럼 연설이라는 걸 안 했나? 그러니까 몰라 난 연설했는지 뭔지 우리는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본 놈 상점을 털고 그다음에 그 일본 놈 상점에서 턴 그 물건을 다 가지고서 이동해 갔는데 예. 그 뭐 전투가 끝난 후에 뭐 예. 발치산 따라서 예. 권장덕이라는 데까지 짐을 날라줬다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나? 그러니까 이 할머니, 난 그런 것도 몰라. 하나도 몰라. 네. 그래서 보존실장한테 물어봤죠. 네. 야, 그때 이 주민들은 다 이렇게 막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왔다는데, 그럼 그 네. 짐은 누가 날라졌냐? 하니까, 그 보존실장이 하는 얘기가, 네. 그 보천보 주민들은 나온 게 없다. 그럼 막 총알이 날아가는데 누구 사람들 나오라 그렇죠. 나오겠냐? 나한테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뭐 맞았다니 습격하려고 갔는지 뭐 그렇죠. 강도를 갔는지 어떻게 아냐? 그렇지. 그럼 그 짐을 날라줬다는 사람들은 실제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있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럼 하니까 김일성이 참가했는가 그게 팩트죠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마저 들어보면 나오는데 네. 그때 이 그 짐을 날라다 준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게 보천보 그 농사시험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보천보 혁명박물관 네. 앞에 시멘트 하지만 네. 그 농사시험장이 그 보천보 혁명박물관 자리도 그 김일성이 연설했다는 자리도 예전 때 딱 넓은 밭이었어요. 아. 그래 일본이 거기에서 고산지대 작물을 연구한다고 그 심어놓고 농사 짓던 데예요. 아. 그건 개별적인 논밭이 아니고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밭이니까 연구용 밭이니까 네. 그게 인부들을 데려다가 쓴 거예요. 그게 한 30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부들 30명. 이 사람들이 그 농사시험장 거기에 집안에 다 같이 숙소를 하니까 그 사람들 니네 나오나 해서 자 지금 매하고서 강사에 끌고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요양물질을 다 가지고 막 예. 있고 거기서 무슨 모래 횃불 들고서 막 연설하고 이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훗날에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짐을 두고 갔으면 짐을 두고 갈 때 김일성이 봤을 게 아니에요. 혹시 가짜 근데 김일성을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일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김일성을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보천보 전투에서. 근데 왜 김일성이 그 전투에 참가했다가 하면 네.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습격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내지 못하니까 마을 곳곳에 다 그리고 그 자기네 전투를 한 그 곳곳에 다 비라를 확보를 했어요. 그 비라를 확보인데 그게 경애 김일성 이렇게 됐어요. 난 동아일보 대표단도 그때 이 보천보를 가서 네. 돌아보았는데 네. 그때 우리는 그 포고라고 쓴 거 못 봤는지 그 비라를 그게 보면 경애 김일성 그래 이 경애 김일성이란 경애가 뭐냐 하니까 경애라는 게 김일성은 호다. 지금까지 김일성의 호가 있었다는 거 안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경애라는 게 김일성의 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경애 김일성 이렇게 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삐라 때문에 김일성이 참가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실제 김일성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건 그렇지. 사실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아마 김영수 선생님도 양강도 사적관에 많이 가봤죠. 가봤죠. 양강도 사적관에 가보고 네. 그다음에 보천보 혁명박물관 가봤죠. 가봤죠. 예. 그렇다면 네.
해방 후 김일성이 보천보에 들린 사진이 양강도 사석관에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지, 맞아요.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없죠. 보천보 혁명박물관에도 없습니다. 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해마다 삼지연으로 가는데 왕덕역이라는 게 해산에 있고 보천보를 지나서 삼지연으로 그렇지. 갑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김일성이 동상이 있는 그 보천보 전투를 했다는데 그 도로에서 500m도 못 됩니다.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않네요. 예, 김일성이 손을 들고 있는 그 연설하는 거 500m도 못 돼요. 그런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단 한 번도 안 들렸다는 거죠. 김일성이 자기가 1965년도에 김일성이 피끝을 내서 보천보에 와서 그 자기가 그때 전투를 지휘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요. 아, 나 같아도 전투를 지휘했었고, 여기서 의미가 있던 것이었으면, 1년에 한 번씩 못 가도 한 5년에 한 번씩 가볼 건데. 그런데 1965년도에 양강도 그 현지 지도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양강도에 와서 이 전국적으로 양을 많이 키워라. 그래서 이 갑산도 가보고 삼수도 들리고 그 다음에 보천보도 들리고 했는데 그때 보천보에 들려서 청림리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면서도 보천보는 지나가다가 진짜 그 여기가 무슨 김일성이 지휘했던 데다 거기 한번 얼굴 들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보천보를 돌아보면 김일성 사진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게 있으면 여기에도 많이 나왔겠죠, 현재? 제가 처음으로 조국에 진출해서 전투를 했다. 그리고 마치산 대원들도 거기에 많이 참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동지들에 대한 그런 유대감물로라도 보천보에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많이 해고했고, 그렇게 우익이 있다고 하고 김일성이 해고라고 있어도 보천보 전투로 따라내서 굉장히 요란하게 말했는데 보천보에 한 번이나 들려봤냐? 제가 전투를 지휘했다면 그때 기억이 나서라도 그 감회가 깊어서라도 계속 들려보지 않냐? 그리고 김정일이 뭡니까? 2011년도에 자기 죽기 전에 해령을 해서 환경북도를 해서 양강도로 왔어요. 그래 삼지연 들려서 이 해산에 와서 해산시 11군단에 들렸다가 김정숙 사범대학에 들렸어요. 그게 한 번 죽기 전에 내가 다 돌아본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건데 그때도 해산에 삼지연으로 해서 해산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보천보에서는 안 들렸습니다. 김정일이 보천보 전투가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김정일은 백사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 자기도 죽기 전에 러시아 자기 고향이 나타났더라고. 그리고 김정일이 뭡니까? 자기가 첫 혁명전적지 답사대오를 이끌고 보천보를 방문했다. 그 북한이 얼마만큼 보천보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또 웃기는 게 김정일이 제가 조직 지휘도했다는 게 조직 지휘에서 첫 혁명전적지 답사대오를 이끌고 갔다는데 그럼 당연히 그 집세 사진, 기념 사진 찍을 때 김정일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아요? 깃발을 들고. 그 인민위 지도자에도 그 사진이 있는데 아마 여기 통일부 자료도서실 가면 그 인민위 지도자 있을 겁니다. 김정일이 그 총 네 줄이 있는 데서 두 번째 줄 왼쪽에 맨 마지막에 서 있어요. 그것도 얼굴도 제대로 안 알려요. 그 사진의 인민위 지도자의 그 사진이 실렸다가 당 역사연구소가 아예 박살이 났댔어요. 그럼 뭐냐? 김정일이 보천보 첫 혁명전적지 답사대오를 이끌고 보천보에 들렸다. 완전 개소리라는 게고 그리고 사실 김일성이라는 실체가 보천보에 왔다? 이건 거짓말이죠. 100%. 왜? 김일성이 생전에 한 번도 안 들렸는데 그 김일성이 워낙 7, 8월이 김일성의 건강에 삼지연이 양강도가 제일 건강에 좋은 그런 데라고 해서 7, 8월이면 휴가를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이 해마다 오는데 한 번이라도 들렸어야죠. 한 번도 안 들렸다. 결국 뭐 보면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말할 때는 가장 큰 의미가 김일성이가 반일 투쟁, 그 빨산 투쟁을 한 것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결국 그것 자체도 지금 거시고 그러나 김일성이가 이제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 토벌이 심해지니까 러시아 갔잖아요. 우리 몰랐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해방되기 전까지 5년 동안 러시아 군대로 복무한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와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 우리 한번 훗날에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결국 지금 보천보 전투에 대한 게 할 이야기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보천보 전투 하는 당시에 이제 학교를 불태버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상점을 털어가지고 노략질 했던 거와 비슷했던데 오늘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천보 전투에 대한 거는 후에 시간을 잡아서 과연 우리가 그래 보천보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꾸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좀 이제 좀 설명 더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네.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보선거에 몇 번 들렸냐? 요거 한 가지만 딱 보면 김일성이 해마다 삼지연을 갖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무슨 분안 갔죠. 안 갔죠. 가는 도중에 있는데. 가는 도중에 그것도 예산에 지나가는 반대하는 도로에 도중에 있잖아요. 아, 그 도로에서 500m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내가 보천보육명박물관 보위대원을 할 때 동산 보서 근무를 설 때에도 새벽 5시에 김일성이 차를 타고 딱 지나가거든요. 네. 해마다 오니까 네. 난 2번씩이나 봤는데 그냥 다 지나가요. 애초에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네. 정말 이 보성교에 대한 이야기 좀 사실 이야기하려면 할 이야기 너무 많긴 많네요. 근데 네. 이거를 제 생각인데요. 이게 너무도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원래 하나하나 물은 자체도 하나의 방송이 될 수가 있는 네. 내용 같아 보여요. 동아 네. 일부 대표단이 보성교 방문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재미있는 네. 이야기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후에 한 번씩 해야 좀 하기로 하고 네. 오늘 말할 내용은 그 팩트가 남북한 모두가 지금 보수들은 잘못 알고 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만든 왜곡된 역사를 왜 대한민국도 그대로 지금 따라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걸 대학 입학 시험에도 그렇게 공연이 그 내용으로 나오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아마 북한의 역사도 바로 알아야 우리 한반도는 정말 올바른 자유민주국가로 더 이제 거듭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다른 이야기 들어갈 이야기는 없죠. 오늘 시간상으로 시간상으로 예. 또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요. 앞으로 이제 더 재미난 이야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문성인 기자님 지금 북한에 계실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와서도 북한을 정말 소속들이 확대경으로 다 이제 들여다볼 정도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북한의 어느 지방에 지금 핵무기를 지금 생산하는 기지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각종 미사일 기지라든가 북한의 특수부대라든가 각종 비행 전투기가 있는 이런 여러 이제 중요한 데이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전 사진과 함께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문성희 기자의 왜곡된 북한 역사 또 그리고 앞으로 북한을 정말 이제 앞으로 그 제목 좀 달아질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소개할 거니까요. 앞으로 항상 관심 주시고요. 꼭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좋은 영상들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뭘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